바쁜 하루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요즘 정말 하나의 글쎄 보살 팬분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응원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시즌 개막 이후에 한화의 글쎄가 무려 8연승을 달리고 있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행복 야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승을 기록하는 건 2년 전이죠. 2023년 7월 이후, 그러니까 662일 만이고요. 이번 8연승 모두 선발 투수 승리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진기록은 1986년 빙그레 이글스 창단 이후 39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았다, 지는 방법을 까먹었다, 이런 기분 좋은 말들도 들리던데요. 네. 이 독수리들의 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잠시 후 6시 30분부터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9연승에 도전합니다. 와, 9연승 대단합니다. 이번 연승이 쭉쭉쭉 이어져서 올해는 제발 가을 야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볼 텐데요. 새로운 봄과 함께 저희 스튜디오에도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네. 대전 MBC 신임 아나운서죠. 한주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MBC의 비타민 아나운서 한주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오늘의 식구들과 함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거든요. 네. 저한테 많은 사랑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포츠 톡톡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뉴스데스크요. 제가 또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나이글스의 연승,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한주희 아나운서의 응원으로 9연승 왠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오늘의 문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주말 날씨도 궁금해집니다. 우리 지역 날씨부터 살펴보죠. 윤희영 기상캐스터. 네, 오늘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었지만 한낮에는 외투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푸릇한 나무 사이로 햇살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도 날은 맑지만 서풍이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특히나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북서풍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더불어 대기도 건조해져서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서요.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과 세종이 6도,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19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충남 서부 지역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 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9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 대부분 지역 22도 안팎까지 올라서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해지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오늘의 첫 순서는 한주희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너 이름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야심타던데 오. 충분해요. 오. 이거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저한테 충분해요 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충,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 해시태그 쏙쏙, 유.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입니다. 오. 충분해요. 아주 뜻이 알차게 잘 들어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충분해요. 오늘 첫 여행은 그럼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 봄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날이 좋을 때 집에만 있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분위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이곳으로의 여행은 어떨까요? 충남 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화사한 봄 풍경 속에 쏙 안긴 미술관, 색다른 전시와 체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대과일 바나나를 수확해보고 맛있는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신입 아나운서 한주희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코너로 인사하게 됐는데요. 지금 너무 설렙니다. 왜냐면요, 충청에 예쁘고 멋진 곳이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늘부터 제가 한 곳 한 곳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설레는 가슴으로 출발! 매력 터지는 오늘의 여행지. 싱그러운 봄 기운이 완연한 아산시 송악면입니다. 만개한 벚꽃나무가 터널을 이루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데요. 어서 오라며 반겨줍니다. 제대로 아직 봄꽃 구경도 못했는데 여기 벚꽃도 많고 한적하고 너무 좋다. 이곳은 충남에 처음 세워진 미술관입니다. 1년 중 이맘때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앞다퉈 피어난 예쁜 봄꽃들이 봄날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터줏대감 거위 2마리가 관람객들을 반겨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거위가 사람을 잘 따라다니나요? 여기 거위가 오래 여기서 기르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을 좀 잘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위가 사는 연못도 있고 네. 벚꽃도 너무 예쁘게 폈는데 아산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1997년에 이종무 화백기에서 고향으로 귀향하셔서 자연 속에다가 설립하신 미술관입니다. 고향을 무척 사랑했던 화가 당림 이종무 선생. 30여 년 전 예술과 자연, 가족이라는 테마 아래 지역사회의 사랑방을 자처하는 미술관을 세웠는데요. 계절마다 자연 친화적인 미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이종무 화백기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던 공간입니다. 유화를 많이 그리셨고 좀 갈색을 좀 많이 사용하셨어요, 주로. 그래서 황토의 화가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향토적이면서도 토속적인 색으로 자연 속의 내면을 표현한 이종무 선생. 미술관에는 그의 작품 세계를 계승하는 전시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봄처럼 노란빛의 강아지가 화폭 가득 담겨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전시죠. 반려견을 처음 만난 뒤 행복했던 일상과 추억, 그리고 헤어지는 아픔까지의 이야기를 잔잔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은 전시, 이희수 작가의 푸른 별 이야기입니다. 또 야외에서는 이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아이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애기들이 저렇게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네, 뭐 다른 데서는 이제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저희 미술관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창의적인 체험입니다. 이름하여 바닥화인데요. 도화지 대신 맨땅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저마다의 상상력을 풀어놓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랑도 바닥에 그림 그린 적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왔어요. 새소리 누나하고 꽃잎도 날리고 해서 그림 잘 그리고 멋지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마음껏 느끼며 바닥화를 그리는 아이들. 붓을 잡고 집중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한데요. 따스한 봄날의 풍경을 더 반짝거리게 합니다. 이렇게 그려진 바닥화는 미술관의 소중한 작품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좀 새롭고 아이가 나중에 커서 좀 되돌아봤을 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해주고 싶고 새로운 경험도 해주고 싶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바닥화에 도전했는데요. 오랜만에 붓을 드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림 그린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또 바닥에 그리니까 약간 기분도 묘하고 좀 흥분도 되고 아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곳에서 저를 처음 반겨주었던 거위를 그려봤는데요. 봄날의 여유와 설렘을 느끼게 해준 거위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이 좋은 날씨에 화사한 풍경 속에서 너무 멋진 추억 남기고 가네요. 충남 1호 미술관에서 즐긴 봄마중,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번엔 아산시 영인면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느 농장과는 좀 다른데요. 와, 이곳은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길고 커다란 이파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요. 과연 어떤 열대 과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와, 이게 다 뭐래요? 이렇게 잎이 큰 나무가 있어요? 네, 이게 바나나라는 건데요. 에이, 무슨 바나나 나무가 충남 아산 한복판에서 자라나요? 이런 거는 제주도는 가야 볼 수 있는 나무 아닌가요? 바나나 하면 무조건 더운 데서만 자라는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바나나는 반응달에서 더 잘 자라요. 완전히 떼약볕보다 살짝 응달진데 시원한데 선선한데 근데 기온은 한 20도 이상에서 그 정도면 돼요. 지붕을 뚫을 듯이 쭉쭉 뻗은 바나나 나무. 아산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이색적인데요. 이렇게 큰 바나나무는 몇 년이나 재배해야 하는 걸까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파리가 진짜 크네요. 이렇게 실하게 나무가 자라려면 길게는 10년, 20년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얼마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길게 자라난 건가요? 1년이면 이 정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커서 열매가 나와서 딸라면 1년 5개월, 6개월이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죠. 열대 과일의 상징 같은 바나나. 충남 아산에서 열대 과일 바나나를 수확하고 또 어린이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체험 신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어요. 네. 바나나를 그냥 뚝 따요. 뚝 따면 과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과즙이 흐릅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노랗지는 않지만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는 없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잘 까지지도 않아요. 후숙 안 하면은 이거를 제가 한번 거의 야채 껍질 까는 것처럼. 방금 딴 바나나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산 바나나의 맛은 약간 냄새는 그 오이 있죠? 오이 냄새 나는데요? 바나나에서 오이 냄새가요? 오이 향이 나는 바나나, 식감도 달랐습니다. 맛이 바나나 맛이 맞나요?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그 바나나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익긴 다 익은 거예요, 이게. 오. 신기하네요. 다 네, 익은 거라니. 근데 여러분도 한번 맛을 보셔야 되는데. 농장에서 막 수확한 바나나는 푸르디 푸른 색깔입니다. 이 바나나를 일주일 정도 후숙시키면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 바나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새롭게 어린 바나나를 식재한 시설인데요. 바나나는 꼬박 1년 동안 자라고 그 6개월 후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린 묘목을 키워야 합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잘 크고 잘하면 그 농가 증진, 소득 증진을 위해서 그 큰 하우스를 져서 농민들도 교육도 시키고 그 맛있는 바나나를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장님의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이런 바나나 농장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왜 없이요. 다 준비해 놨죠.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바나나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까요? 이게 제가 아는 그 바나나거든요. 아까 밑에서는 초록색 바나나였는데 이게 그럼 숙성이 된 바나나인 건가요? 네네. 일주일 숙성된 바나나예요. 바나나의 변신은 무제! 일주일이면 색깔도 맛도 향도 모두 달라집니다. 원래 아는 바나나 맛일까요? 밑에서 먹은 거랑 맛이 너무 달라요. 쫄깃쫄깃할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아는 그 바로 바나나 맛인데 너무 달달하고 상큼하네요. 그렇죠. 수입보다는 우리나라 쫄깃쫄깃하고 향도 더 강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로 시원한 셔벗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바나나를 요거트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살짝 갈아줍니다. 곱게 갈지 말고요. 얽기설기. 얼음틀 가장자리에 초코 시럽을 바르고 요거트와 잘 섞인 바나나 믹스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2시간이면 상큼한 바나나 셔벗 완성!
이번엔 꿀 바나나 요거트 차례입니다. 컵에 플레인 요거트를 절반 채우고 잘게 자른 바나나를 듬뿍 넣습니다. 그 위에 달콤한 꿀을 넣어주면 끝!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바나나로 만드는 상큼 달콤 체험. 어때요? 매력 있죠? 아, 모양도 이뻐요. 오늘 하트. 하루 야산에 와서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경험들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봄에 이색 체험 가득한 아산으로 놀러오세요. 따사로운 봄볕을 따라 봄나들이 나왔더니 색다른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의 1호 미술관에서 봄날의 추억을 남겨보고요. 맛있는 바나나로 봄날이 더 달콤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아산으로 유유자적 봄나들이 떠나보세요. 네, 충남 1호 미술관에서부터 바나나 농장까지 아산으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뭐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긴 한데 네. 아열대에서 잘 자란다는 바나나가 충남 아산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좀 신기한데요. 신기하기도 했고요. 노란색 바나나가 아니라 초록 바나나라서 더 색달랐습니다. 막단 그 바나나, 초록 바나나 맛은 어땠나요? 사실 두 분께 경험을 드리고 싶은데 오이 같다고요. 신선하고 아삭한 채소를 먹는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바나나인데. 네, 또 아산 바나나뿐만 아니라 태안에서는 한라봉 그리고 애플망고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30년 안에 우리나라 땅의 절반 이상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이색적인 체험거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한주희 아나운서가 아산 바나나 의상을 입고 온 듯한 그러네요, 오늘.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나저나 화면 속에 나온 모습 보니까 그 아산에서 바닷가 그리시잖아요. 몰랐던 매력인데 좀 그림 실력도 소질이 있나 봐요. 있었나요? 사실 전 손재주가 뛰어나진 않은데 그날 햇살도 너무 좋고 네. 바닥에 누워서 편하게 그리니까 피카소가 된 것처럼 어. 예술혼을 불태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 어디로 떠나볼까 싶으시면 이색 체험이 가능한 아산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시태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해시태그 아산, 해시태그 이색 체험. 오늘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첫 시간 잘 만나봤습니다. 아산의 이색 체험 현장 잘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 한밭수목원 시민광장 있잖아요. 네. 이곳에서 오. 돗자리 펴고 아주 여유를 만끽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한밭소목원에는 꽃과 나무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친구들도 있는데요.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 박창교 리포터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속으로 현장 속으로 박창규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대전 도심 속에서 다양한 곤충을 만날 수 있는 대전 곤충 생태관입니다. 꽃가 하나 합이 너 흘러올 춤을 추는 그 현장으로 가시죠. 대전 곤충 생태관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곤충생태관은 2016년 곤충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자 한밭수목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곤충을 사육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뿐만 아니라 곤충 대량 증식 연구, 곤충산업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곤충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라고 하면 벌써 10년이 됐네요. 연구도 진행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곤충생태관에 오시면은 일반의 곤충, 애완곤충이라는 사슴벌레 종류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온실에는 나비가 있으며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사육하는 곤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게 장수풍뎅이 그리고 사슴벌레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곤충관에는 잘 없는 저기 불개미를 따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히 저희 공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미가 아니고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개미로 또 한약재료도 과거에는 한약재료도 사용할 수 있던 개미입니다. 디형벌이라는 또 이게 그 통통하고 털이 많은 귀여운 그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을 관찰할 수 있게 따로 이제 전시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나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박제된 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요. 저기 유리온실 쪽에 가시면은 살아있는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직접 나비가 날아다녀요. 네, 그럼요. 야, 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 아 여기군요. 오. 근데 생각보다는 나비가 많지는 않네요. 아, 저기 나비가 날씨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은 숲용 영향이 있어서 그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좀 관찰이 어렵습니다. 날씨 좋은 날 오시면은 많은 나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잡아온 애들이에요? 보통 유리 온실에서 나비 한 사리가 돌게끔 저희가 화생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비의 생태계이네요. 예, 맞습니다. 전시 공간도 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나비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겨울에도 볼 수 있어요? 예, 겨울에도 연중 내내 관찰이 가능합니다. 어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수풍뎅이 만지고 있어요. 아, 얘가 장수풍뎅이구나. 예전에도 만져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느낌이 어때요? 간지러워요. 혹시 무섭지는 않고? 네. 곤충 보면 혹시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집에서 혹시 곤충 키워본 적 있어요? 옛날에 키웠었어요. 뭐 키웠어요? 사슴벌레요. 사슴벌레? 그 사슴벌레 키울 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물 뿌려주고 밥 먹이는 게 힘들어요. 여기는 또 1층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2층은 이제 곤충 사육과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사육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반대편을 보니까 여기는 연구실. 네, 맞습니다.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보통 연구실에서는 저희가 반딧불이 대량 증식에 대한 연구가 보통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에 반딧불이가 자연에서 점차 사라져 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딧불이 종도 보존을 하고 대량 증식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이도 사육을 하시는 거고 연구하시는 거고 또 어떤 곤충들을 사육하시는 거예요? 저희 1층에서 보셨던 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그리고 뭐 거저리 이런 종류의 곤충들을 저희가 모두 다 사육을 하고 있고요. 좀 믿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2층 사육실과 연구실에서만 10여만 마리가 넘는 곤충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좀 최대한 많은 곤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지금 10만 마리가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요? 동물도 그렇지만 곤충들도 사육할 때 좀 힘들다, 어렵다는 거 있을까요? 까다로운 곤충은 에반딧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됐을 때는 이제 뭐 날아다니는 곤충이지만 유충 기간에는 또 물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육 환경들을 저희가 다 철저하게 맞춰주고 뭐 온도나 습도 거기에 따른 관리가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에반딧불이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저희 현재는 수서곤충 관람 코너에서 에반딧불이 유충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7월이 되면 수만 마리의 에반딧불이를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반짝반짝 빛나면 정말 그 앞에 아래에서 책을 볼 정도로 밝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반딧불이를 모아다가 정말로 책을 보던 그런 시절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4만 마리 이상을 전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수만 마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 12달 언제 와도 즐거운 곤충 생태관이지만 7월 달에는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 작은 애벌레와도 눈 맞추며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계절 봄입니다. 여러분, 도심 속에 있는 곤충 생태관에서 곤충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곤충 생태관 현장에서 박재규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시대 예술인들의 삶과 열정을 들여다보는 문화나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음악 국악을 떠오르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는 신청사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토요 상설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음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악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대만족을 하고 있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분주한 일상 끝에 찾아온 달콤한 주말. 문화 공연을 통해 활력을 얻고 싶다면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나들이는 어떨까요? 흥취를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알찬 구성으로 이제 좋은 국악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고 듣고 즐길수록 더 애정이 가는 우리 음악의 매력.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신명나는 토요일, 토요국악 지금 시작합니다. 나른한 토요일을 깨울 특별한 방법.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찾아도 좋을 텐데요. 연간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 가운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요국악 무대를 찾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국악의 공연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국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토요상설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국악뿐만 아니라 창작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토요국악은 악, 가, 무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는데요.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무대를 준비합니다. 달마다 다양한 컨셉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이나 11월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관련되어 있는 공연들로 좀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장르별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4월 달에는 그 봄이고 그리고 꽃이 피는 계절이라 춤으로써 어떤 테마를 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월별 주제에 따라 색깔 있는 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토요국악.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궁중과 민간에서 전승된 전통 국악 공연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유네스코 등재 작품을 비롯해 성악, 무용, 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객의 흥을 돋우는데요. 오늘 공연은 어떨까요? 오늘 들어보실 함량지곡은 평소 많이 접해보셨던 창작곡 연주와는 달리 집박의 신호로 연주의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오늘 연주되는 악기 구성은 피리, 대금, 해금, 아쟁, 타악기로 연주되는데 그중에서도 피리가 주선율을 이끄는 관악 합주곡으로 주로 궁중무용과 함께 연주되지만 오늘은 무용을 뺀 기악으로만 편성해 보았습니다. 함령지곡의 함령은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라는 뜻인데요. 고종 황제의 보령 50세를 경축하는 잔치에서 연주될 만큼 이 곡은 왕실의 평화와 건강, 장수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박의 시작으로 연주가 되면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거기에 좀 더 빠르게라는 연주 형태가 연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타령 이렇게 연주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피리의 소리가 주선율로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 소리 집중하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민요 한 가락 들어볼까요? 예부터 선조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
소통의 음악으로도 불리는 민요는 지역별로 특색이 뚜렷해 같은 아리랑도 다른 멋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 민요와 동부 민요 무엇이 다를까요? 경기 민요의 특징은 화려하고 그리고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동부 민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동부 민요는 조금 더 유희와 가깝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씩씩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들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니만큼 흥취 가득한 민요로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공연에서 자세하게 들으셔야 할 곡 중에 는실타령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는실타령은 타령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를 하는 곡입니다. 닭, 개, 솔개, 봉황과 같은 새와 동물을 일컬으면서 표현하는 곡인데요. 여기서 어떤 동물들이 흥겹게 노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나와서 표현을 하는지 자세히 보시고 오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토요국악 공연이 있는 날 335 가족들과 함께 국악원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도장 찍기와 같은 소소한 이벤트도 공연 관람에 놓칠 수 없는 재미죠. 오늘 엄마 덕분에 지지 끓여서 왔고 지지는 빼자. 국악이 좀 재밌기도 해서 왔어요. 왜 재밌냐면 막 깽가리 치고 막 그런 거가 재밌어서 왔어요. 연령에 맞게 흥취를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더 젊은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악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매 공연마다 친절한 해설을 곁들이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관객들은 국악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섭니다. 낯익은 얼굴이죠? 네, 매월 진행되는 토요국악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연주자들하고 관객분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사전에 그날 등장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연주 곡 같은 거를 좀 포털 사이트에 미리 좀 찾아보고 또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장중한 궁중음악으로 포문을 엽니다. 함령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평안하면서도 밝은 느낌의 선율이 특징인데요. 선조들의 풍류 정신과 멋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민속 무용 입춤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성미가 두드러지는 임해방류의 입춤인데요. 단아한 발디딤부터 손끝까지 아름다운 춤사 위에 관객들도 들썩입니다. 깊은 울림이 공연장을 채웁니다. 수려한 풍경을 검은고로 표현한 곡 수리제인데요.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검은고 선율에 몰입합니다. 토요국악은 공연할 때마다 우리 관객분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정말 저의 숨소리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그 관객분들께 정말 감동했습니다. 흥도 내주시고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또한 흥 한 스푼 넣어서 또 흥겹게 신명나게 춤을 추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국악원 선생님들은 우리 전통 음악과 춤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같은 공연을 통해서 객석에서 보내주시는 박수 소리에 지친 에너지는 또 바로 재충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저희 공연자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명나는 무대. 우리 가락의 매력에 관객들도 하나가 되는데요. 옛것에 대한 편견을 넘어 국악의 멋과 흥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알찬 구성으로 이제 좋은 국악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른 재즈랑 그런 콜라보하는 그런 공연들도 이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을 통해서 어쨌든 문화는 제가 삶에 있어서 역사이고 혼인데 우리 문화를 지켜온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감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악의 보물 같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관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노력. 그 행보에는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은 연정국악단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토요일에 화평하고 아정한 우리 국악을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떠세요? 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의 시그니처 공연입니다. 토요국악 만나보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정국악단 작은 마당에 가시면 오후 2시까지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더 뭔가 힘차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그니처 공연이라고. 아니 아까 화면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남녀식 아나운서가 오래 진행하셨나 봐요. 또 올해 진행 이제 한 횟수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전날따라 미리 촬영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네.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또 뭘 부어요. 아무튼 너무 반가웠는데 우리 한주희 아나운서, 남유식 아나운서 진행하는 거 보는 거 어땠나요? 저는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게요. 부러웠어요? 공연, 멋진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쯤엔 제가 저 자리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펀치 한 방이 들어오네요. 야망 아나운서로. 네, 몰랐습니다. 또 저런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옆이 아까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봤던 곤충 생태관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들러보시면서 많이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강원도 철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주희 아나운서는 철원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철원하면 한겨울 강추위도 떠오르고요. 네. 또 철원에는 평야가 넓게 있으니까 쌀도 유명하지 않나요? 오대쌀 유명하죠.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딱 성별에 따라서 떠오르는 게 다르네요. 뭐가 다른가요? 아마 보시는 분들, 군대 갔던 남성분들은 네. 철원하면 바로 DMZ, 최전방, 군부대부터 떠오르실 거예요. 네. 아주 추워서 덜덜덜 힘들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이 한탄강이 있는 철원에 이색 명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필사즉생 권육 지정.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골 그림도 있고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오늘 뭘 소개해야 될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철원 여행 횃불 전망대만 가보셨다고요? 아빠 찔러. 핫플레간 맛집부터 하늘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구워 먹는 치즈. 이게 뭐지?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하고. 그렇죠. 철원 관광에 활력을 더해주는 핫플레이스 소개합니다. 협곡 사이로 한탄강이 굽이치는 철원. 아름다운 자연과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를 간직한 곳입니다. 주상절리길 순담에서 출발해 걷다 보면 어느덧 궁예가 들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드르니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 마을의 새로운 명물 두루미교. 이곳은 바로 철원의 두루미교거든요. 두루미교. 예, 잘 오셨습니다. 왜 두루미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두루미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202호로 보호를 받는 새지만 우리 철원 군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철원을 상징하는 그다음에 이 한탄강의 이 맑은 깨끗한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두루미교라는데요.
겨울마다 철원을 찾아오는 귀한 손님인 두루미. 봄이 되면 떠났다가 겨울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제는 멋진 다리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을 이어주는 두루미교. 동글동글한 링 모양으로 두루미를 표현했는데요. 폭 2m에 총 길이는 201m. 중간에 교각이 없이 설계돼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다리 위를 걷다 보면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발 아래로 옥빛 한탄강이 흘러가고 마치 하늘을 날며 바라보는 두루미처럼 한탄강의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루미 머리로 입장! 두루미교를 걸어보는 호석 씨. 이게 주상절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주상절 느낌. 이 형이 여기에 가면 우리 멋있다. 흔히들 얘기하는 얘기로 죽여줍니다. 한탄강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억만 년의 시간이 쌓인 협곡을 따라 순담에서 드르니 마을까지 주상절리를 걷고 바닥도 훤히 보이고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철원에서 포천까지 하늘을 걷는 게 아찔하면서도 아름다운 철원을 즐기는 방법인데요. 이번엔 철원을 맛으로 느껴볼 시간. 그런데 이 메뉴는 뭔가요? 국수에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철원의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DMZ 안에 그 샘통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13.5도라는 그 샘통, 그러니까 물이 솟는 그러니까 수경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고추냉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이제 고추냉이 비빔국수를 만들게 된 거죠. 알싸한 향과 맛을 가진 고추냉이. 반대? 그리고 철원 현무암 나무들을 하나씩 먹어. 이번엔 고추냉이 비빔국수를 맛볼 차례. 매콤달콤 맛있는 양념과 버무러진 고추냉이 비빔국수. 이런 맛이구나.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또다시 달려간 곳. 횃불 전망대와 은하수교를 지나 널찍한 주차장에 자리 잡은 마켓 발견. 따스한 봄 기운 속에 농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는 철원의 유명한 관광지인 은하수교 옆에 자리 잡은 철원 DMZ 마켓입니다. DMZ 마켓. DMZ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철원은 DMZ 지역이 많죠. 네. 그 지역 안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말 장터입니다.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네. 아주 품질 좋은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네, 관광 오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아주 좋은 관광 컨텐츠로 잘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봄과 함께 시작된 철원 DMZ 마켓.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려 좋고 관광객들은 좋은 물건 살 수 있어 좋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력이 넘쳐납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걷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손수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점포가 무려 50개. 철원의 기운이 가득 담긴 철원표 농산물들. 청국장 하는 거는 콩이 좋아야 돼요. 이게 썩은 것도 없어야 되고 벌레 먹은 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이 청국장이 잘 익어요. 이건 뭔가요? 꺼먹는 치즈입니다. 이렇게 판매합니다. 100마리에서 짜는데 그 서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코트를 다 못 가져가면 남잖아요. 그런데 그걸 소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순천까지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전수 받아가지고 이 맛을 냈습니다. 시중보다 많이 쌉니다. 근데 보통 이 치즈는 보통 치즈와 다르게 뭔가 다른 맛이 있는데? 그 맛 느껴보세요. 뭔지. 이게 뭐지?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하고. 그렇죠. 좀 고기 맛 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약간 소고기 맛 나는데. 네, 소에서 짜서. 사냥이 아니고 예, 젖소에서 짰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맛 납니다. 그렇구나. 원유 질이 좋아서 거기에. 원유가 좋아서 치즈도 더 맛있나 봐요. 강원도 기후에 그 가장 많이 자란다는 게 야생 그 돌배인데요. 그 돌배를 이렇게 가공해서 목에 아주 좋은 그런 가공품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이거는 돌배 도라지즙이에요. 목이 돌배가 신배라 약간 새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아, 그래요? 새콤한데요? 네. 돌배는 새콤합니다. 원래 신배라고 해서 그 새콤한 맛이 약성에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짚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공예품도 눈에 띄는데요. 어머, 지푸라기가 계란을 품었네요. 시장도 가고 부주도 하고 판매도 잔치집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 줄에 5,000원. 철공에 한 저거. 철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추억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옛날에 동이에다 물을 주고 이렇게 다녔어요. 물 떠올 때. 예. 그거 저기 손 놓고도 가시잖아요. 아 이렇게 옛날엔 잘했는데 그죠? 네, 지금은 못하잖아요. 주부들의 이템 등장. 파프리카하고 토마토의 첫잎을 첫 순을 따서 제가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쌀 위에 올려서 반만 치사만 누르면 간장만 있으면 먹어요. 우와, 나물밥 밀키트까지 신선함은 물론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상품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철원은 사과도 맛집. 이렇게. 이게 10,000원입니다. 한 봉다리. 이야, 직접 재배하신 거 맞죠? 네, 직접 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 어디서 사오신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말씀. 겁에 걸려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짠! DMZ 마켓에서 저도 이렇게 아주 좋은 철원산 농산품을 구매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직접 철원 아주 좋잖아요. 예,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만난 믿고 살 수 있는 농산품도 많이 구매해 보세요. 철원 DMZ 마켓이 4월에 이미 문을 열었는데요. 이 DMZ 마켓에서 싱싱한 농산물도 구입하고 또 두루미교도 건너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DMZ 마켓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죠. 네. 자,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워낙 요즘에 날이 좋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떠나시고 또 지역 축제 현장도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음식 섭취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안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군이 검출됐는데 작년보다도 일주일 정도 더 앞당겨진 거라고 해요. 맞습니다. 기온 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고위험군에서는 치사율이 50%에 이를 만큼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어패류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고요. 상처에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